오늘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손길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왜 내가 가장 희생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에게 등을 돌리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마음 아픈 질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질문입니다. 특히 그 배신이 가족에게서 올 때 상처는 깊이 파이는 것을 넘어 내 존재의 기반 자체를 산산조각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어쩌면 더 나은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대체 어디까지 허용했던 걸까? 기억하십시오. 경계선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워버리는 행위, 즉 자아 소멸입니다. 당신이 존중을 요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기만 할 때 당신은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나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훈련 교관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던지는 잔인한 농담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그냥 넘길 때마다, 집안의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당신의 필요를 침묵시킬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파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당신의 존엄성은 협상 가능한 것이라는 끔찍한 교훈을 말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까? 사랑이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족은 신성한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정이라는 단어는 참 특별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끈끈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정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나 자신을 지워야만 하는 희생이 강요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냉정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당신의 정신적 온전함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된 인질극일 뿐입니다. 가족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을 위한 안식처가 되어야지 서로를 지배하려는 투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아무런 규칙이 없을 때, 당신이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지 않을 때 당신은 그 관계에 혼돈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혼돈은 감사함을 모릅니다. 혼돈은 오직 어디까지 더 나아갈 수 있는지만을 시험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신의 본질입니다. 배신이 항상 치밀하게 계획된 악의는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당신의 오랜 침묵이 불러온 피할 수 없는 결과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배신을 이렇게 합리화할 겁니다.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배신은 언제나 익숙한 변명 뒤에 숨어 있습니다. 비꼬는 말투, 수동 공격적인 태도, 미묘하게 지지를 거두는 행동 속에 교묘히 자신을 감춥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라며 그것을 그냥 넘길 때마다 당신은 당신 영혼의 한 조각을 스스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모두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오직 자신들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장할 때, 당신이 변할 때,
당신이 마침내 이제 그만 일하고 말하는 사람으로 진화할 때 당신은 그들이 의지해왔던 불균형한 관계의 균형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보복합니다.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강인함이 그들의 나약함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속이지는 맙시다. 배신이 아픈 이유는 당신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변명거리를 찾아주었고 떠나야 할 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은 그저 받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런 종류의 고통은 한 사람을 완전히 재구성합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더 이상 무엇을 용납하지 않기로 결심했느냐로 측정됩니다. 이제 당신이 결정할 순간입니다. 그들이 사랑이라 부르는 행위를 위해 계속해서 피 흘리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드디어 경계선을 세우고 그것을 자기 존중이라 부를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인내하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진정으로 강한 것은 이 고통의 고리는 나에게서 끝낸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당신이 경계선을 세우기 시작할 때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춰 함께 성장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 곁에 진정으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했던 과거의 당신을 필요로 했을 뿐 마침내 잠에서 깨어난 지금의 당신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나를 배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증오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유치한 게임에 어울려주지 마십시오. 대신 교훈을 배우십시오. 굳건한 척추를 기르십시오. 그리고 자기 희생을 사랑과 착각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경계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이 없다면 당신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침묵을 요구한다면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부재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성공이 당신을 가장 응원해야 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당신이 마침내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려 할 때 당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던 이들이 차가워지고 거리를 두고 심지어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잔인하게 대하는 걸까요? 여기에 씁쓸한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사랑은 조건부이며 질투는 걱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말들로 시작됩니다. 그 길이 정말 너한테 맞는 길일까? 내가 어디 출신인지 잊으면 안 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 너 변했어. 그들이 너 변했어라고 말할 때 그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우리가 우월감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고 통제력을 느끼기 위해 필요했던 그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구나 보십시오. 많은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역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조용한 아이,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 혹은 희생양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틀을 깨는 순간 진실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경계선을 설정하고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일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변화가 그들이 자신 안에서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것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공격합니다. 주먹이 아닌 죄책감으로, 수치심으로, 수동 공격적인 발언으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거만해졌다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군다고 말하고 다닐 겁니다. 그러나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질투는 항상 소리치며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지어 보이는 미소와 칭찬인 척 돌려 말하는 비난 속에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아플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그들의 인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해 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본다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신에 그들은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차가운 어깨를 내어주었습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자신들이 정체를 선택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릴수록 그들은 어쨌든 당신을 더 원망하게 됩니다. 자신을 작게 만들면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코 빛나서는 안 될 존재였다는 거짓말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이기적인 것이고 당신의 치유는 가족에 대한 배신이라는 거짓을 말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건강한 걱정과 유해한 방해, 공작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걱정은 지지와 격려, 때로는 사랑의 자리에서 나오는 도전과 함께 옵니다. 반면에 유해한 방해 공작은 종종 가짜 미소와 상대를 조종하려는 죄책감으로 위장합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통제를 보살핌으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의 선택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용기가 그들의 두려움을 드러내기 때문일까요? 당신의 치유가 그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더욱 도드라지게 하기 때문일까요? 당신의 목소리가 수십 년간 침묵하며 살기로 선택한 그들의 삶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일까요? 가족 내의 질투는 물질에 대한 부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감정적 명료함에 대한 부러움입니다. 당신이 진정성 있게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들이 오래전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보이지 않는 감옥을 환하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가르쳐줘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뭔데?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변화는 배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투는 당신이 움츠러들어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모두를 감정적으로 가두었던 세대의 패턴을 깨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불안감을 달래주기 위해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밝게 빛나서 그 누구도 당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당신은 그들의 인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적인 평화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얻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성, 온전함, 그리고 진실에 뿌리내린 삶을 건설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가족 중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 변했어 라고 말하거든 주눅 들지 마십시오.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세요. 네, 변했어요. 그리고 제가 본래 되어야만 했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망가진 가족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저항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치유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정말로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까요? 왜 독립성, 특히 가족 구조 내에서의 독립성은 축하가 아닌 비난을 받게 되는 걸까요?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통제는 말없이 통용되는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유는 그 시스템을 파산시킵니다.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당신은 정해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순종적인 사람, 해결사,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침묵을 지키는 사람. 당신은 모두의 어지러운 감정을 흡수하는 스펀지가 되어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이 짐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들은 고마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 변했어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변했다는 걸까요? 쉽게 조종당하던 모습에서, 감정의 발판이 되어주던 모습에서 말입니까? 네, 당신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한때 당신에게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그들의 권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유발하려는 시도는 허공을 맴돌고 수치심을 주려는 전략은 튕겨져 나갑니다. 낡은 감정의 지렛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배신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통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자기 존중을 선택할 때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의존해왔던 틀 자체를 산산조각 냅니다. 만약 그들이 언제나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당신이 갑자기 떠나버린다면 그들이 가졌던 모든 권력은 거짓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구성원은 애초에 왜 통제력을 원할까요? 그들은 결코 자신의 내면의 혼돈을 다루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청소하는 대신 당신의 세계를 지휘하고 조종하려 합니다. 당신의 관계, 결정, 감정을 사사건건 관리합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만약 당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만 한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악마와 마주하느니 차라리 당신의 자유를 파괴하는 길을 택합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하고 설명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해로운 관계에서 걸어 나올 때 당신은 단지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평생 도망쳐왔던 진실을 마주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꼭두각시가 아니며 당신의 인생은 그들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당신에게 등을 돌립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넘어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느끼는 배신감입니다. 충성심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배력이 환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이제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에 따르는 반발에 대비해야 합니다. 침묵, 험담, 가족 모임에서의 수동 공격적인 말들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치유를 반항으로, 당신의 성장을 오만함으로 낙인 찍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고? 당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통제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낡은 이야기에 갇힌 편협한 마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화하기 위해 감정적 조종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새로운 삶을 건설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세대의 패턴을 물려받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힘들 것입니다. 당신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가족의 환상에 대해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받지 못할 인정을 갈망하며 아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반대편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힘이 있습니다. 지배력이 아닌 내면의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 속에서 단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독립이 가족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잘된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쥐어준 각본이 아니라 당신이 피와 땀과 진실로 써내려간 이야기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배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배신한 것은 당신이 결코 깨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환상이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결국 모두가 등을 돌리는 대상이 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왜 평화를 유지하고 가장 많이 희생하고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던 그 사람이 결국 희생양이 되고 소외되고 검은 양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이것은 잔인한 진실이지만 가족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종종 그 강인함 때문에 가장 큰 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너무 무감각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그들이 수년간 묻어버린 진실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혐오합니다. 아마 당신은 어른들이 실패했을 때 어른의 역할을 떠맡았던 아이였을 겁니다. 혼돈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애썼던 아이. 울어야 할 때 조용히 있었고 보호받아야 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아이. 그리고 이제 당신은 비전과 명확성, 그리고 낡은 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냉혹하고도 필요한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역기능을 더 이상 가능하게 해주지 않는 순간 당신은 적이 됩니다. 당신의 강인함이 그들의 환상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건 건강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이 생존을 위해 사용해온 이야기를 위협합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할 때 그것은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정말 배신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과거의 당신, 즉 침묵하고 순응하고 지쳐있던 당신의 모습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게임의 판을 바꾸자 그들은 더 이상 규칙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뿐인데 왜 그들은 나를 원망할까? 그 이유는 당신이 더 많이 치유될수록 그들이 망가진 채로 내버려 둔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비난으로 듣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열등감을 주려던 것이 아니었지만 성장은 언제나 정체에 안주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당신의 인격에 대해 험담하고 당신이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보다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상처가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용기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당신의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기꺼이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진실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다시 침묵 속으로 움츠러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로울지라도 자유롭게 당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것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강한 자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그것이 잠들어 있는 가족 속에서 깨어있는 자가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패턴을 깨뜨리고 혼돈을 흡수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기를 거부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뛰어넘는 강인함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혼자 울고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당신의 정신이 온전한지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시대를 앞서간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필요했지만 결코 원하지 않았던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구하려던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가 악당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부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변했다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변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야말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이 짊어졌던 짐을 결코 짊어지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순환의 고리를 끊을 만큼 강한 사람일 때 그 순환이 당신에게 저항하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용기를 얻고 진정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